반갑습니다. 송질준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어떤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논란의 기본 골자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거와 관련돼서 일전에 대국민 사과까지도 했었죠. 대국민 사과문에서 자식들에게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 전문 경영가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지금 이 삼성전자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일각에서는 야, 이거 자체가 무슨 해체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 너무 심하게 정조준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명백한 어떤 증거나 명백한 어떤 사실도 없이 그냥 삼성 때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참다가 정말 못 참아서 이제는 이 카드까지 꺼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일전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당시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가지고 당시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검찰의 조사를 상대로 해서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검찰은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동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진행됐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과 같은 카드를 꺼냈는데 검찰 수사심의회를 소집하겠다, 그거를 지금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심의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가 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를 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도에 도입이 된 겁니다. 검찰 수사심의회는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평가하게 되죠. 물론 이제 수사심의의 결정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심의에서 뭐 기소다, 불기소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기소, 불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안태근 씨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수사심의에서 내린 어떤 의견 자체가 그대로 검찰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하다가 이재용 씨 측에서 이 검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으면은 국민 대표들, 국민의 어떤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사심의에 그거를 이제 맡기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SOS를 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잉 표적 수사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의 지금 회계 의혹과 합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2018년도 말에 시작이 돼서 2020년 6월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잉 수사다, 표적 수사다,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지금 삼성에 대한 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해부다라는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사만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지금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결국 삼성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의 합병은 의도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가치를 낮추고 그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또 가치를 낮추고 높이기 위해 가지고 회계장부를 어떤 분식을 함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런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반 시민들의 눈에서 상식 수준에서 본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를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 대한 입장은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삼성바이오와 물산 합병 두 건이 다 승계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오해다라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는 IFRS 회계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사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가 지적하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야, 삼성물산 사건이라는 것이 어차피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잘 해결된 문제 아니냐.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인 주주들이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합병 비율이 문제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확한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이다 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 자체가 회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일단 이 합병을 동의한 사람들이 누구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합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주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지금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합병에 지금 찬성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냐? 이게 지금 최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은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의 합병에 회계적인 문제가 없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23%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삼성물산의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삼성그룹의 당시의 지배 구조도를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삼성생명이죠. 그리고 그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갖게 되면은 삼성그룹 전체를 대부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일모직의 23%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장인데요.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43%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85%를 가지고 있었고, 바이오젠과 마찬가지로 합작해서 만든 회사였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1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콜옵션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콜옵션을 만약에 발휘하게 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50% 플러스 1만큼의 주식을 갖게 되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발휘하게 된다면은 50% 마이너스 1만큼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선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공동 지배로 봐야 된다. 이게 일단 증선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증선의 입장은 무엇이냐? 재무제표의 에피스를 공동 지배가 아닌 단독 지배 회사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함으로써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 말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꿈으로써 회계 분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2015년도에 바꾸게 됨으로써 시장 가격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삼바는 2조 원 가까이 흑자가 난 회사가 됐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2조 원을 벌어들이는 건 아니지만 회계 장부상에서 봤었을 때 대규모 흑자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증선위의 주장이 뭐였냐? 증선위의 주장도 계속해가지고 오락가락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증선위의 이제 주장이나 당시 이제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저런 식으로 회계 분식을 통해 가지고 상승을 시키고, 그렇게 됨에 따라 가지고 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이 이제 제일모직의 가치를 또 상승을 시켜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어떤 합병 과정 자체를 조금 원활하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증선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최 교수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고의분식회계 주장 자체가 논리나 팩트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 2012년부터 2013년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던 게 사실이고, 바이오젠이 겨우 15%의 지분만을 갖고 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종속회사로 처리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를 지금 증선위의 주장처럼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15년도에 회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개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 바이오젠이 증자 참여로 돌아섰고 콜옵션 행사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종속회사로 두고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선반영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오젠이 지금 콜옵션 행사 의지까지 내비친 상태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면서도 반영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회계 기준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입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글쎄요, 검찰이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언제까지 도대체 삼성전자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때리기를 할지, 이러다가 결국에 삼성전자가 해외로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그 떠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검찰이나 시민단체는 무분별한 이런 어떤 삼성 때리기를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